참, 이 이야기는 박순자 할머니에 관한 거예요. 37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과부가 되셨어요. 그때 12살이던 아들 민수가 남은 전부였지요. 시댁에서 아이 맡기고 재혼하라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내 아들은 내가 키운다 하시며 그 한마디로 인생이 결정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싸서 공장 앞에서 팔며 하루 시작하셨어요. 오전 식당 설거지, 오후 마트 계산원, 저녁 청소까지 하루 3곳 돌며 일하셨어요. 손 거칠어지고 허리 아파도 참으셨어요. 민수가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거든요. 민수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 내지 시작하셨어요. 옷 단추 달기, 포장지 접기 밤늦게까지 하셨어요. 손목 저려도 눈 침침해도 계속하셨어요. 사교육비, 학용품비 늘어나는 지출 감당해야 했지요. 고등학교 시절 더 힘들었어요. 대학 진학 돈 만만치 않았어요.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셨어요. 부족해서 고리대금 업체 손 벌리기도 하셨어요. 친구들이 무리하지 마라 했지만 고집스럽게 내가 못 배운 한 풀어야지 하셨어요.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할 때 혼자 펑펑 우셨어요. 그동안 참은 눈물 한꺼번에 쏟아지셨어요. 기쁨 안도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결혼 발표 들을 때 마음 복잡했어요. 며느리 영미는 대학원 나온 똑똑한 여자지만 차가운 구석이 있었어요. 첫 만남 정중했지만 거리감 느껴지셨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하며 동정어린 시선 느껴지니 움츠러드셨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대부분 순자 할머니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 절반 이상 날아갔지만 아들 행복한 모습 보니 후회 없었어요. 그때까진 아들 부부가 헌신 이해하고 감사할 거라 믿으셨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 균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 용돈 주지만 영미 형식적 인사만 했어요. 민수 바쁘다 핑계로 안부 뜸해졌지요. 환갑 다가오자 허전함 느껴지셨어요. 이제 쉬울 텐데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자신 위한 시간 없었어요. 몸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결렸지요. 그런 어느 날 민수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환갑 여행 가실래요 하며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영미도 와서 환한 웃음으로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효도할 차례예요 했어요. 가슴 뭉클하셨어요. 역시 내 자식인가 나 잊지 않았구나. 그날 밤 잠 오지 않으셨어요. 설렘 기대감으로 가슴 두근거렸지요. 자신 위한 시간 온 거라 생각하셨어요. 환갑 여행 상상 이상이었어요. 민수 부부 선택한 곳 제주도가 아니라 태국 푸켓이었어요. 엄마 평생 해외 여행 못 가보셨잖아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공항부터 꿈 같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5성급 리조트, 바다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객실. 계속 이렇게 좋은 데서 자도 되나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민수, 영미 다동이었어요. 엄마 오늘만큼은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첫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 만찬 잊을 수 없었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해산물 테이블 가득. 평생 이런 음식 못 먹어보셨어요. 엄마 맛있어요. 영미 다정히 물으니 고개 끄덕이며 너무 맛있다, 고맙다 하셨어요. 둘째 날 스파 받으셨어요. 전신 마사지하며 평생 피로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스파룸 밖에서 엄마 시원해요. 물으니 너무 좋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어요. 영미 계속 켜치켰어요. 식사 메뉴 고를 때 쇼핑할 때 세심히 챙겼어요. 어머님 입맛 맞을까요? 이거 어떠세요 하셨어요. 영미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맙다. 처음 어색했는데 착한 애구나 하셨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 당연한 일인걸요? 셋째 날 유람선 석양 환상적이었어요.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 보며 평생 이런 순간 꿈에도 못 생각하셨어요. 저녁 식사 민수 샴페인 주문하며 엄마 환갑 축하드려요 했어요. 민수 영미 잔 들며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때문에 평생 희생하시면서 불평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이제 모셔야 할 때예요. 어머님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영미 진지했어요. 그 순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셨어요. 평생 보람 있었지요. 하지만 여행 중 마음 한편 작은 의문 일었어요. 민수 과도한 친절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 스마트폰만 보던 아들이 말 걸고 사진 찍어주는 모습 낯설었어요. 둘이 몰래 대화 신경 쓰였어요. 순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이야기하다. 나타나면 갑자기 멈추는 일 몇 번 있었지요. 뭘 진지하게 이야기해 물으면 내일 일정 이야기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마지막 날 밤 발코니 바라보며 복잡하셨어요. 한편 감사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30년 키운 엄마 직감이 있었지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태국 나흘간 꿈처럼 지나갔어요. 호화로운 시간 아들 며느리 극진 대접에 감동하셨어요. 인천공항 도착해서도 기분 좋았어요. 정말 좋았다. 너희 덕분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었어. 진심 고마워하셨어요. 엄마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 민수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 타고 가라 했을 텐데 오늘 달랐어요. 차 안에서 여행 이야기 계속하셨어요. 그 랍스터 맛있었지, 마사지 시원했어. 하지만 집 가까워질수록 민수 영미 표정 경직됐어요. 들뜬 기분이었지만 두 사람 말 적었어요. 왜 그래 피곤해? 아, 네 조금 피곤해요. 영미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집 앞 골목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 들었어요. 골목 어수선했지요. 집 앞 큰 트럭 서 있었어요. 저 트럭 왜 저기 있지? 고개 갸웃하셨어요. 차 내리니 당황스러웠어요. 집 대문 활짝 열리고 낯선 사람들 짐 옮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급히 달려가셨어요. 여기 누구세요 물으니 아, 여기 새 집주인이신가요? 이사업체 직원입니다. 집 정리하고 있어요. 했어요. 머리 하얘지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제 집인데요. 그때 민수 뒤에서 다가왔어요. 엄마,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왜 이 사람들이 엄마 이 집 저희가 처리했어요. 민수 말했어요. 처리했다고 무슨 말이야. 팔았어요. 영미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와 같이 지내요. 순간 귀 의심하셨어요. 뭐라고 내 집 팔았다고.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 큰 집에서 사실도 아니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민수했어요. 내가 언제 같이 살겠다고 했어. 언제 집 팔려고 했어. 목소리 떨리셨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얘기는 집에서 해요. 영미 팔 잡으려 했어요. 집이 어디야 내 집 팔아버렸는데 하시며 손뿌리 치셨어요.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환갑 여행 따뜻한 대접, 며느리 친절함. 이 순간 위안 연출이었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 집 처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한 거구나. 목소리 떨렸지만 분노 가득이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 마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민수 변명했지만 효도 내 허락 없이 집 팔아버리는 게 효도야. 어머님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해서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게 나아요. 영미 말에 얼어붙으셨어요. 상속받을지 미리 정리. 자신이 죽기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순간 아들을 더 이상 아들로 못 보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30년 키운 아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믿기지 않았어요. 좋아 알겠어. 내가 어디 갈 데 있겠어. 너희 집에서 얹혀 살게 차가운 목소리로 하셨어요. 민수 영미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마음속 돌이킬 수 없는 게 부서졌다는 걸. 민수 집은 순자 할머니 전세금 보탠 30평 아파트였어요. 순자 위에 마련했다는 방 작은 다용도실, 급히 치운 곳이었어요. 창문 제대로 없는 답답한 공간에 침대 하나 들어갔어요. 엄마 좁아서 죄송해요. 나중에 큰 집 이사하면 넓은 방 드릴게요. 영미 형식적으로 했지만 진정성 안 느껴지셨어요. 첫날 밤 잠 못 이루셨어요. 좁은 방 누워 천장 보며 끝없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 생각 달라지셨어요. 며칠 지나 민수 부부 본 모습 드러났어요. 환갑 여행 다정함 사라지고 순자 불편한 동거인 취급했어요. 어머님 저희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시끄럽지 마세요. 영미 첫 주말 아침 말했어요. 새벽 5시 화장실 다녀오는 소리 시끄럽단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화장실 가 저희 출근하고 나서요. 어이없었어요. 생리현상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 아침 식사도 문제였어요. 평생 새벽 아침 챙겨 먹는 습관인데 민수 부부 아침 거르거나 시리얼 때우는 편이었어요. 어머님 아침마다 밥 지으시려고 하세요. 물으니 응 아침 먹어야지 하셨어요. 저희 아침 안 먹어요. 가스레인지 쓰시면 가스비 많이 나와요 하셨어요. 할 말 잃으셨어요. 가스비 아까워 아침밥 못 먹게 하다니.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배달음식 시켜 먹는데 순자목 주문 안 했어요. 엄마 드실 거 있죠? 민수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내가 뭘 먹어 냉장고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냉장고엔 김치 계란 몇 개 전부였어요. 계란 프라이 해서 김치와 먹어야 했어요. 한 달 지나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받으셨어요.
민수 부부 자신들끼리 대화하고 순자 가구처럼 여겼어요. 어느 날 밤 목말라 물 마시러 나왔다. 민수 부부 대화 엿들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영미 불만 섞인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어차피 오래 안 갈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잖아. 몇 년 참으면 되겠지. 그래도 답답해 우리 집인데 눈치 보고 살아야 하다니. 우리 집이긴 뭐가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지. 민수 비웃듯 했어요. 그러게 짜증나 생활비도 우리가 내고 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엄마 돈 다 털어서 우리 전세금에 보탰으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어요. 전 재산 털어 전세금 보탠 걸 털었다 표현하다니. 그나저나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을까 영미 물었어요.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집 전세금 결혼 비용에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럴 리 엄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더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방 돌아오셨어요. 가슴 답답 숨 막혔어요. 그날 밤부터 계획 세우셨어요. 더 구역당하며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급히 안 됐어요. 먼저 침묵으로 버티셨어요. 민수 부부 모욕적인 행동말들 삼키며 참으셨어요. 겉으론 순종적인 늙은 어머니처럼 행동하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말씀 없으시네요. 민수 물었어요. 응,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이셨어요. 속으론 분노 끓지만 체념한 노인처럼요. 하지만 가만 안 계셨어요. 민수 부부 출근한 사이박 나가 필요한 일 처리 시작하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날 올 것 예상하셨어요. 민수 결혼 후 달라지는 모습 보며 불안함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가장 중요한 비상금이었어요. 민수에게 모든 걸 준 듯 보였지만 실제 아니었어요. 집 팔기 전부터 몰래 적금 들고 용돈 부업, 돈 꾸준히 저축하셨어요. 통장에 2천만 원 들어 있었어요. 크지 않지만 혼자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민수 부부 출근한 어느 날 은행 갔어요. 통장 확인하고 필요시 찾을 수 있게 준비 마쳤어요. 어머님 목돈 찾으실 계획이세요. 은행 직원 물으니 아직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하셨어요. 다음 거주지 알아보셨어요. 민수 집 계속 살 수 없었어요. 부동산 몇 군데 다니며 혼자 살기 적당한 원룸 소형 아파트 봤어요. 혼자 사실 거예요. 중개인 물으니 내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보증금 얼마 생각하세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요 하셨어요. 중개인 몇 옵션 보여줬어요. 마음 든 곳 지하철역 걸어서 10분 작은 투룸이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 여기 괜찮네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계약하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셨어요. 그 집 정보 메모해 두셨어요. 필요시 바로 계약할 수 있게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였어요. 변호사 만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인터넷 검색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 찾았어요. 상담 예약 잡고 민수 부부 출근한 사이 사무실 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 물으니 상황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일단 집 매매 계약 살펴보겠습니다. 위임장 보여주시겠어요 하셨어요. 민수 받아간 위임장 사본이 있었어요. 변호사 꼼꼼히 본 후 위임장 범위 광범위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 본인 동의 없이 진행한 건 문제될 수 있어요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등기 이전 완료된 상태라면 하지만 다른 방법 있어요 하셨어요. 상속 관련 법률 설명해 주셨어요. 재산 권리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요. 유언장 작성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속 제외 방법도 있어요. 정말요? 네. 상속 결격 법적 절차예요. 자녀 부모에게 심각한 피해 입혔을 때 상속권 박탈할 수 있어요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 수집해야 해요. 아들 부부가 어머님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등 정식 법원 신청하면 돼요 하셨어요. 필요한 서류 절차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 메모하셨어요. 상담비 30만 원 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증거 수집 시작하셨어요. 민수 부부 대화 녹음했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이용해 무시 모욕하는 말들 기록했어요. 생활비 안 주는 것 제대로 식사 안 주는 것 인격 모독하는 것들 일기에 상세히 적었어요. 날짜 시간 구체적 상황 모두요. 한편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 털어놓으셨어요. 30년 지낸 은숙이가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순자야, 내가 봐도 심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야.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인데 최소 예의 지켜야지 했어요. 순자야, 너 혼자 살지 필요하면 내가 보증인 서줄게. 정말 고마워. 우리가 뭐하는 사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하셨어요. 친구 도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자신이 완전히 혼자 아니라는 걸 느꼈지요. 몇 주 지나 준비 거의 완료됐어요. 거주지 알아봤고 생활비 마련했고 법적 절차 파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 부부 새 계획 세우는 걸 알게 되셨어요. 우연이었어요. 오후 화장실 나오다 영미 전화 소리 들었어요. 네, 요양원 입소 비용 얼마나 돼요? 한 달 150만 원이면 비싸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 알아봐 주세요. 순간 정신 번쩍 들었어요. 요양원 설마 자신 보내려는 건가? 여보도 동의하시죠?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온몸 소름 돋았어요. 불편하다고 요양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 돌아오자마자 영미와 대화 소리 들었어요. 여보, 오늘 요양원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얼마야? 한 달 120만 원 정도요. 엄마 연금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동의할까? 처음 반대하시겠지만 시간 지나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혼자 계시는 시간 많잖아요. 여보, 우리 신혼이고 젊은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아이 가을 계획도 있고.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손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다음날 민수 부부 출근하자마자 변호사 전화 걸었어요. 선생님, 급한 일 생겼어요.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 되세요? 오늘 오후 3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새 상황 설명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본인 의사 반해서 요양원 보내려는 건 감금과 다름없어요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까지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상속 결격 신청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하셨어요. 변호사 서류 준비 시작했어요. 유언장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모든 재산 나를 진정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남긴다고 써주세요. 민수, 영미 완전히 제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셨어요. 절반은 나 도와준 친구 은숙이에게 절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어요. 좋은 결정 같습니다. 하셨어요. 서류 마치고 이제 아드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상 기회 주는 의미에서요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직접 말 전에 다른 방법 택하셨어요. 먼저 자신 집 구하는 일 진행했어요. 그날 오후 며칠 전 알아둔 집 다시 보러 갔어요. 역시 마음 들었어요. 바로 계약 진행했어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집주인 물으니 이번 주 안으로요. 네, 좋습니다. 열쇠 내일 드릴게요 하셨어요. 집 계약 마치고 홀가분하셨어요. 자신만 공간 생겼지요. 그 소식 민수에게 들어간 건 일주일 후였어요. 순자 새집 이사한 다음 날이었어요. 민수 퇴근하자마자 순자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처음 어디 나갔다 올 거라 생각했지만 밤새도 안 돌아왔어요. 집 모두 없어졌지요. 급히 전화 걸었지만 안 받으셨어요. 몇 번 한 끝에 받으셨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내 집으로 왔다. 집이 어디예요? 집 팔렸잖아요. 새로 구한 집 있어 하셨어요. 민수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 요양원 보내려는 거 다 알고 있어 했어요. 순간 민수 말문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어.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주소 알려주세요. 만날 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했어요. 엄마 민수 소리쳤지만 전화 끊으셨어요. 결국 민수 변호사 사무실 연락받았어요. 박민수 씨죠? 박순자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했어요. 사무실에서 청천벽력 소리 들었어요. 상속 결격 신청 변경 모든 재산 상속 제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엄마 잘못 대했다는 거예요. 증거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 증인 진술했어요. 민수 목소리 녹음된 파일 틀어줬어요. 어차피 오래 안 갈 거야. 엄마 돈 다 털어서 말들 고스란히요. 민수 얼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음성 감시 가능합니다. 법정 증거 채택될 수 있어요. 했어요. 제발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전해주세요. 했어요. 변호사 순자에게 연락했지만 단호하셨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마지막 기회 주시겠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만나겠다고요.
다음 날 민수 영미 함께 왔어요. 순자 이미와 기다리셨어요. 민수 보자마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영미 고개 숙이며 어머님 저희 철없었어요. 상처드려 죄송해요 했어요. 하지만 표정 차갑기만 하셨어요. 30년 키운 사랑 한순간 배신감으로 변한 상처 쉽게 안 아물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해봐. 조용하지만 단호하셨어요. 내 허락 없이 집 팔아버리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게 자식 할 일이야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기적이었어요. 민수 울먹였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하시며 목소리 높아지셨어요. 너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내 돈 다 털었다고 했고 민수 할 말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 녹음된 걸 알았지요. 엄마 그때 화나서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지금 순간이 진심이야 아니면 그때가 진심이야? 민수 대답 못했어요. 순자 계속 너는 내가 너 위해 평생 바친 것에 감사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감사했어. 입으로만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했어요. 변호사 중간 끼어들었어요. 이런 대화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님 요구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어요. 잠시 침묵하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하셨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잘할게요. 영미 애원했어요. 정말 잘할 거라고. 그러면 내 집 다시 사줘. 원래대로 돌려놔 했어요. 민수 영미 당황했어요. 그건 이미 팔린 집인데 다시 사기 어려워요. 새 주인 들어갔고 그럼 비슷한 집이라도 사줘. 엄마 저희 그럴 돈 어디 있어요. 전세금도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건데 하셨어요. 순자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그럼 뭘로나 달래겠다는 거야. 말로만 미안하다는 말로만 엄마 시간 주세요. 돈 모아서 집 구해드릴게요. 민수 간절히 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 년 최대한 빨리 몇 년 하시며 고개 저으셨어요. 나는 이미 환갑이야. 내게 몇 년 남았겠어. 그 몇 년을 너희 눈치 보며 살라고 민수 더 말없었어요. 실제 그들에게 당장 집 사줄 돈 없었지요. 순자 일어나셨어요. 이제 됐어. 더 얘기할 것 없어. 엄마 제발 민수 매달렸어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뉘우친다고. 그럼 왜 진작 뉘우치지 않았어?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할 때는 왜 뉘우치지 않았어? 민수 대답 못했어요. 순자 변호사 바라보셨어요. 선생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순자 문으로 향하셨어요. 민수 뒤따라 나서려 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따라오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하셨어요. 엄마 민수 절규복도 울렸지만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어요. 30년 족쇄 벗어난 기분이었지요. 법원 상속 결격 심리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증거 녹음 파일 일기 증인 진술 모두 채택됐어요. 민수 측 변호사 선임 반박했지만 증거 명확해 소용없었어요. 재판부 피상속인 중대한 모독 학대 인정된다며 민수 상속권 박탈 선고했어요. 민수 법정에서 무릎 꺾였어요. 정말 모든 걸 잃었지요. 판결 나온 후 민수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혼자였어요. 영미 안 왔어요. 문 열어주셨어요. 아들 초라한 모습 보니 마음 아팠지만 굽히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민수 간청했어요. 기회 이미 충분히 줬어. 너가 버렸고 하셨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셨어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돈 때문에 화난 줄 아나. 민수 대답 못했어요. 돈 문제 아니야. 존중 문제야. 목소리 슬픔 묻어났어요. 너는 나 한 번도 인격체로 존중한 적 없어. 그냥 편에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허락 없이 집 팔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던 게 존중이야 민. 수 할 말 없었어요. 너는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귀찮은 늙은이라고 생각했잖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때 화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개 저으셨어요. 진짜 마음이야 화날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민수 눈물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미안해서 눈물 흘리지 마. 이제 와서 그런 건 의미 없어 하셨어요. 서랍에서 봉투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수 열어보니 100만 원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우리는 남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하셨어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너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나. 이제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민수 무릎 꿇고 매달렸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나가 엄마 나가 단호하셨어요. 민수 비틀거리며 일어나 100만 원 봉투 손에 들고 문 향했어요. 문 앞에서 엄마 정말 마지막인가요?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시선 보낼 뿐이셨어요. 민수 나갔어요. 복도 걸어가는 뒷모습 초라했지요. 문 닫은 후 소파 주저앉으셨어요. 가슴 아팠어요. 아무리 배신당해도 30년 키운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최선 선택 알았어요. 몇 달 후 새 일상에 적응하셨어요. 오전 복지관 자원봉사, 오후 친구들과 취미 활동, 저녁 혼자 시간 즐기셨어요. 1년 후 세 사람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김민철 할아버지예요. 부인 잃고 혼자 사는 70대 남성인데 관심 보였어요. 순자씨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처음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셨어요. 김민철 할아버지 존중해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고 의견 물어보고 존중했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구나 생각하셨어요. 어느 날 순자씨 우리 같이 살까요? 서로 외롭기도 하고 잠시 고민하시다 좋아요 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 지났어요. 김 할아버지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후 보내고 계셨어요.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셨어요. 어느 날 길에서 민수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지요. 민수 초라해졌어요. 옷차림 예전 같지 않고 표정 어두웠어요. 순자 보자 고개 숙였어요. 말 걸고 싶어 했지만 그냥 지나치셨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순자와 민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환갑 여행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렇게 끝났어요. 순자 새삼 화려하지 않지만 존엄했어요. 아무도 무시 안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비로소 박순자 한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사셨어요. 환갑 여행 정말 인생 전환점이었어요. 민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요. 순자에게 새 출발 신호탄이었고 민수에게 어리석음 깨닫게 한 마지막 교훈이었지요. 어머니 사랑 무한하지만 그 사랑에도 존중 최소 조건이 있다는 걸, 그 조건 무시할 때 어떤 결과 따르는지 민수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순자 창밖 내다보며 인생 이렇게 늦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 하셨어요. 환갑 넘어서야 진정한 자신 삶 찾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만큼 자신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새 인생 시작됐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아, 여러분, 우리 나이 되니 헌신도 좋지만 서로 존중이 기본이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신 사랑하며 따뜻한 날들 보내세요.